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3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의 30%의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일종의 긴급 여론조사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그 조사 시점은 1월 1일, 1월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마의 30%의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30.4%. 그 다음 2위는 이재명 지사가 20.3%, 3위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5%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토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1%,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가 5.5%, 이런 순위로 나왔습니다. 이 30%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또 그 당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인재, 이회창, 김대중,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등등등 그 역대 대선 과정을 보았을 때 30%라는 선은 흔한 이야기로 거의 8부, 9부 농선을 뛰어넘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단순히 두 자릿수라는 원래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따집니다만은 30%를 넘는 일종의 대세를 형성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퇴임 이후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라며 정치판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영원한 검사, 영원한 검찰주의자로 남을 것인가, 헌법주의자로 남을 것인가, 아마 7월 25일이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초 새해 벽두부터 몰아치는 윤석열의 돌풍, 윤석열 현상, 이것과 과거 지난 우리 30년 헌정사에서 있었던 몇 번 있었던 돌풍, 그리고 돌풍의 결과, 이걸 한번 분석, 이 상호 관계들을 한번 연결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윤석열이 30.4%, 이재명이 20.3%, 이낙연이 15%, 안철수 6.1%, 홍준표 5.5%가 나왔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제지도는 부정평가가 드디어 역대 최고치인 61.7%가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죠. 긍정은 34.1%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4.2%, 다음에 민주당이 28.7%로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5%포인트 이상을 갖다가 앞서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9.9%로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그야말로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어제도 잠깐 황태순 TV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낙연, 문재인, 이낙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꺼내들고 나름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는 듯 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과거 1987년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벌였던 6.29 민주화 선언과 같은 어떻게 보면 비장의 카드를 갖다 벤치마킹 하려 드는 듯 하나, 결과적으로 2005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의 대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제 한 분석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친문들 사이에서 대거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낙연 몰아내자, 그리고 박주민을 당 대표로, 추미애를 갖다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자, 드디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른바 황교익씨라든가 이런저런 친문에 그 입 달린 사람들이 보면 이낙연 대표를 또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이낙연 대표 뭐 동교동하고 짜고 친 거 아니냐, 뭐 교감 있는 거 아니냐, 어찌되었던 간에 이낙연 또 어제의 청와대 반응 등등으로 봐서 이들은 그야말로 자기 족쇄를 스스로 찬 겁니다.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설 전에 이낙연 대표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죠. 이야기를 안 꺼내면 이낙연은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이야기를 꺼냈는데 문재인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이낙연 더욱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문재인이 받아들여주면 드디어 과거 2005년에 있었던 바와 같이 지금 범여권이 둘로 쫙 쪼개질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 문제를 놓고 보수 우파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을 놓고 이른바 진보 좌파 간에 뭐 대깨문과 조금 합리적인 그래도 진보 좌파 간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역시 뭐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는지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야말로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제가 저마저 입장을 밝힌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다급합니다. 자, 이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 뭐 지난해 불기 시작했던 지난해 초에 1년 전에 불기 시작했죠. 윤석열 검찰총장 그 조국 2019년에 조국 장관을 갖다가 퇴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보수 우파들이 그 전에 미움과 그 전에 어떤 불신을 싣고 윤석열에게 기대기 시작했던 게 딱 1년 전입니다. 그때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의 대검에서는 각 여론조사기관에 윤석열 총장 이름을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치면 칠수록 계속 1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다 결국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고 공개적으로 그에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으로 하여금 망나니 칼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배제했지만은 기사회생했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정직 2개월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정법원에 소를 냈죠. 그리고 행정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드디어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다른 것도 아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TKO 시켜버리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윤석열 현상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현상이 윤석열의 대선 출마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또 윤석열 현상, 윤석열 바람은 언제까지 불 것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88년 처음 국회에 들어간 이후에 흔한 이야기로 매번 선거 때마다 돌풍은 불었죠. 92년 대선에 그 당시 YS와 DJ가 맞붙었을 때 바로 정주영 바람이 불었습니다. CY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정주영 제3후보 정주영 후보는 결국 500만 표를 채 못 얻고 그야말로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97년 대선에서는 당시 민자당이죠. 민자당이 이름을 바꿨군요. 하도 당 이름을 많이 바꿔서 신한국당입니다.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 그리고 2등으로 경선에서 2등했던 이인재 후보 간에 뭔가 미묘한 흐름이 있는 가운데 이인재 경기지사 차고 나왔습니다. 이인재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 당시 YS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인물, 그게 바로 40대의 새로운 인물이었던 이인재 경기지사였죠. 그리고 정말 거센 이인재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인재 후보는 3등에 그쳤고 이인재 후보의 그와 같은
제3후보인 이인재 후보의 그 활약, 그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이 38만 표로 이회창 후보를 꺾고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02년에 노무현 돌풍이 일었고 경선 때는 또 그 당시 우리 축구하면서 월드컵, 한일 월드컵 축구하면서 4강에 들었으면서 정몽준 돌풍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 정몽준 돌풍이 결국 노무현 돌풍과 결합하면서 이회창 후보를 57, 8만 표로 꺾게 되는 겁니다. 2006년에 그때는 집권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가운데 고건 현상이 벌어집니다. 2005년, 2006년 초까지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1등이었죠. 고건 전 국무총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서 돌아오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들 임명 제청하고 떠나라는데 그걸 갖다가 법에 근거하여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함께 일할 국무총리가 먼저 국무총리를 지명하시고 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정식 취임한 다음에 그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무현과 틀어졌죠. 그러면서 당시 20% 남짓하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오롯이 보면은 제3지역에 있던 고건 전 국무총리에게 모여서 30%, 34%, 35%를 넘는 지지율을 구가하게 됩니다만은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없었죠. 그리고 이미 이쪽 보수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가 있었고 이쪽에는 어쨌든 이러고 저러고 현직 대통령이 있는 당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 제3지대에 있다가 결국 2006년 12월 2007년 대선이 있는 해 뛰어보지도 못하고 2006년 12월에 모든 걸 적금합니다. 왜? 30%를 훌쩍 넘던 것이 결국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말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내가 그 수많은 인사를 한 것 중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고건 전 총리를 갖다가 임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건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여 저항했습니다만은 결국 한 자릿수로 추락하고 고건 총리는 좌초하고 맙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2012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철수 현상, 이 안철수 현상도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한 희구로 결국 안철수로 모였습니다만 안철수가 9월 19일 대선 출마하고 그해 11월 23일 문재인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면서 넘겨줌으로써 사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문재인 후보를 꺾게 되죠.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 얻었던 건 48%,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표가 51.6%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반기문 현상입니다. 2016년에 그때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 구도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달리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리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때 거의 이 10년째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던 반기문에 대한 어떤 돌풍이 나름대로 보수 우파내에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의 위기에 몰리면서 반기문에 대한 지지율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반기문 총장 현실 정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2017년 귀국에서 대선 행보 시작한 지 딱 3주 만에 전 접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현상의 본질은 뭘까요? 저는 체계바라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체계바라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체계바라는 옛날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일으키고 쿠바 혁명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중남미의 혁명을 위해서 여기저기 볼리비아니 어디로 가서 나름대로 게릴라 전하다가 피살되게 되죠. 그러나 체계바라는 결국 기존 정치권,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 기존의 어마어마한 기존 권력에 대한 반항, 그 반항의 이미지, 저항의 심볼로 체계바라는 그 양반이 죽은 지 50년이 훌쩍 넘고 6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요즘도 뭐 이렇게 보면 티셔츠 같은 데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결국 이 양반이 그때그때 권력에 붙은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웠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그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싸움이 벌어진 근본적 원인은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때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죠. 윤석열 이제 그 당시 저 여주지청장 정말 뭐 법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3년 넘게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했고, 부활하자마자 이번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좌파의 어마어마한 성원과 지원 아래 보수 우파를 괴멸시켰죠. 근데 또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조국 법무장관 낙마시키고, 드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뭐 울산 시장 부정선거 등등등 이쪽 원전 수사, 라임 옵티머스 수사 거칠 것 없이 가다가 결국 추미애의 망나니 칼춤에 이리저리 좌초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부활한 윤석열 총장은 그와 같이 두 가지죠. 검찰총장으로서의 힘도 되찾았을 뿐더러 그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결연히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석열 현상을 맞는 겁니다. 저는 그런 윤석열 총장 드디어 30%가 넘는 이 지지율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보다 특히 이번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아마 상황이 확 바뀔 텐데요. 그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급락할 겁니다. 급전직할 거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제 그 시점으로부터는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선까지 예비 주자군들, 이런 잠룡들이 막 잠룡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닐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최소한 퇴임 때까지 계속 30%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건 윤석열 총장 개인의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지,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와 무관하게 아마 시대가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그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야당도 어떻게 보면 한수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윤석열 총장을 적극적으로 뭐 옹립, 또 뭐랄까 추대, 뭐 물론 그러나 뭐 이런저런 뭐 토론은 같겠죠. 그런 어떤 움직임이 분명 있을 겁니다. 2021년 1월 3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총장, 윤석열 현상,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30%를 넘었다는 소식에 역대의 대선과 윤석열 현상 함께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